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사람을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적 자원 관리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그런 계기를 소개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기업의 어떤 핵심적인 경쟁력이다, 경쟁력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게 된 계기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적 자원 관리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크게 바뀌게 됩니다. 요즘에 보면 HR 팀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바로 휴먼 리소스 팀인 거죠. 예, 그래서 자원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관리자가 직원들을 감독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채찍질을 했던 것이죠. 정해진 목표가 있고, 관리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게끔 계속적으로 채찍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는 조직의 어떤 헤드, 또 브레인들이 짜놓은 그런 전략, 그런 방법에 따라서 직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경영 환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또 경쟁자가 누군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직의 헤드, 또 브레인들이 정해놓은 전략만 가지고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직원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재능, 또 능력을 좀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모델에서는요, 부하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1965년에 마일즈라는 분이 인적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인사관리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안하면서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큰 변화는요, 사실 경영 전략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자원 기반 이론이라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기업이 갖지 못하는 이질적인 자원을 가져야 된다. 즉, 완전히 좀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조직이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영 전략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라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한번 이러한 자원들이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또 조직들이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원, 바로 이런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차별화되는 그러한 자원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가치 있는 자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이나 상품,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업,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직마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르고 또 전개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마다 자원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요, 그 자원이 아주 독특하고 희소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차별화된 그런 요소가 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치 있으면서도 동시에 독특하고 희소해서 아주 확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러한 인재가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잘 보상해서 유지시키는 것들이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경쟁회사, 다른 경쟁 조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자원이어야 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 문화는 다른 조직이나 회사에서 따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고유의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도 만들고요, 관행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특성이 바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그게
아주 경쟁력을 만들어주는 고유의 그런 자원이 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높은 연봉을 주고 데려온 그런 인재가 다른 인재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면 뭐 굳이 그렇게 높은 연봉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예, 또한 조직 문화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른 조직 문화로 쉽게 대체를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유의 그러한 요소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고유한 자원들을 확보하는 것들, 고유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동시에 기업 내부에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인적 자원들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정치 경제라든지 인구 통계, 그리고 노동시장과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전체의 경영 전략과 인사 전략을 연계시키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또 개발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관리에서 인적자원 관리라는 측면으로 변화하게 된 그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계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